그날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 아이가 우리 집 혈통이 아니야. 당장 친자검사해라. 그녀의 손가락이 내 가슴을 찌르듯 내리꽂혔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바로 하죠.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어머니의 그 의심도 검사받아야 할 텐데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미쳤어. 왜 받아들이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그들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었고 이 도전은 나의 복수의 시작이었다. 친자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그들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끝에 그들은 나처럼 영원한 상처를 안게 될 터였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나는 평소처럼 카페로 향했다. 커피 한 잔의 쓴맛이 내 입안을 적시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지은아, 당장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가운 톤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다. 결혼한 지 3년, 우리 집은 언제나 폭풍전야 같은 정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은 전쟁터였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남편 준호는 문 앞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준호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돌더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아이, 하준이가. 내가 바람을 피운 거 아니야. 그녀의 손이 하준이의 뺨을 스치듯 지나갔다. 우리 1살 된 아들, 하준. 그는 아직 세상의 악을 모른 채 내 품에서 졸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익명의 편지였다. 이게 증거야. 내가 준호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난 사진이 붙어 있더라. 그리고 하준이의 눈빛이 우리 집안 혈통과 다르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친자 검사해라. 당장. 준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를 봤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결혼 전부터 느껴지던 그 미묘한 거리감. 밤늦게 돌아오는 핑계, 휴대폰을 숨기는 습관. 이제야 모든 게 맞춰지는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나를 의심하는 척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는 건가? 나는 하준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다. 좋아요, 어머니. 친자 검사하죠.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보는 건 어때요? 공평하게요. 그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내가 무슨 소리를.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제가 도전받았으니 저도 도전할게요. 준호 오빠의 은행 계좌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그 익명편지 발신자를 찾아볼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하준이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검사실 문 앞에서 준호가 나를 붙잡았다. 지은아, 왜 이렇게까지? 그냥 무시하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오빠, 이제 와서 왜? 내가 먼저 배신한 거잖아. 그는 눈을 깜박였다. 뭐?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복수의 첫걸음은 진실을 직면하는 거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편지를 분석했다. 발신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우체국. 익명이었지만 지문 추적은 가능할 터, 그리고 준호의 휴대폰. 나는 그의 잠든 틈을 타서 패스워드를 풀었다. 그의 생일, 안일했다.
메시지함에 쌓인 대화. 여보, 오늘도 피곤해. 사랑해, 그건 나에게 보낸 게 아니었다. 수연이라는 이름. 그의 회사 후배. 사진 속 그녀의 미소가 내 가슴을 찔렀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호가. 나도 모르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이제부터는 솔직해져요. 하준이가 정말 우리 집 혈통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혈통보다 중요한 건 배신의 대가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강남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더러운 비밀들. 나는 결심했다. 이 가족을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공평하게. 친자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그들의 약점을 하나씩 파헤칠 테다. 그리고 그 끝에 그들은 나처럼 영원한 상처를 안게 될 거다.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 통보가 왔다. 아직 결과는 아니고 3일 후에 나온다. 그 사이 나는 행동에 나섰다. 먼저 수연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나를 봤다. 언니,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웃었다. 오빠가 알려줬어. 그런데 내가 준호 오빠를 사랑하는 게 진짜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안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할 거 없어. 오히려 고마워. 내 덕에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수연은 준호의 모든 비밀을 털어놨다. 회사 자금 유용, 어머니의 압박, 그리고 하준이에 대한 의심. 준호 오빠가 말하길 하준이의 눈이 당신 가족과 비슷하다고 나는 속으로 웃었다. 하준이의 눈은 내 망부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준호가 이미 나를 버린 사실. 집에 돌아오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내가 내 폰 봤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는 대답 대신 물었다. 오빠, 수연 씨랑 언제부터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그건 실수였어.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짝.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실수. 2년 동안의 실수가?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내가 병원에 없었던 게 실수야? 그날 우리 집은 침묵으로 물들었다.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혔고 하준이는 내 품에서 웃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모든 걸 걸겠어? 복수. 그건 보너스일 뿐 진짜 목표는 이 가짜 가족을 진짜로 무너뜨리는 거? 3일이 지났다. 검사 결과가 도착한 날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낼 때 내 손이 떨렸다. 아니, 떨린 건 아니었다. 이미 예상한 결과였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겨울,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다. 준호는 옆자리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시어머니는 집에 남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심으로 물들어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김지은 씨, 결과는 그의 목소리가 망설였다. 나는 먼저 말했다. 음성인가요? 하준이가 준호 씨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어떻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차분하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오빠, 이제 알겠어? 내가 나를 의심한 게 아니라 내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 병원을 나서며 준호가 나를 붙잡았다. 지은아, 이건. 우리가 어떻게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어떻게든. 이혼서부터 작성해.
그리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누굴까? 나는 미소 지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힌트 하나 줄게. 내 회사 후배, 아니, 내 어머니의 비서였던 그 남자. 시어머니의 비서. 그건 내 첫 번째 복수였다. 결혼 1년 차, 시어머니의 압박으로 준호가 나를 무시할 때 나는 그 비서와 가까워졌다. 짧은 불륜, 아니. 그건 복수였다. 하준이의 아버지는 그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졌다. 내가 돈으로 입마금한 후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다. 보세요, 어머니. 하준이는 우리 집 혈통이 아니에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계집애가 우리 집을 망치려는 거냐? 그녀가 내 뺨을 때리려 했지만 나는 막아섰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제 차례예요. 어머니의 그 익명 편지 제가 보낸 거였어요. 왜? 어머니가 준호를 망가뜨린 걸 알았으니까. 시어머니가 주저앉았다. 나는 설명했다. 준호의 아버지 사망 후 시어머니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모았다. 어머니, 그 돈으로 준호의 미래를 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그만해.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웃었다. 가족. 내가 수연과 가족 놀이할 때 나는 어디 있었지? 그날 밤 나는 하준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호텔로. 방 안에서 하준이가 웃었다. 엄마, 그의 작은 손이 내 뺨을 만졌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를 위해 나는 더 강해져야 해.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로 갔다. 준호의 회사, 대형 건설사, 로비에서 수연을 만났다. 언니, 미안해요. 준호 오빠가.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래? 준호의 자금 유용 증거를. 그녀가 놀랐다. 그걸 왜? 내 미래를 위해? 준호는 너를 버릴 테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서류를 복사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서명도 있었다. 저녁, 준호가 호텔로 왔다. 지은아, 돌아와. 어머니가 아파. 나는 문을 열었다. 아파. 그럼 병원 보내? 난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사랑했어.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아. 그래서 더 아파. 하지만 내 배신이 나를 죽였어.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법정으로 간다. 이혼, 양육권, 그리고 회사 파산. 시어머니의 비밀이 폭로되면 모든 게 무너질 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피어올랐다. 정말 이게 공평할까? 하준이를 위해 나는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변호사와 상담. 김지은 씨, 증거가 충분해요. 하지만 가족 재판이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세요. 그날 나는 거울을 봤다.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복수의 여신이었다. 준호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수연이랑 헤어졌어. 제발. 나는 끊었다. 그의 눈물은 내 상처를 씻지 못한다. 이제 고통의 순환이 시작될 차례였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서울지방법원. 그 차가운 복도는 내 발소리를 삼켰다. 하준이는 보모에게 맡겼다. 그의 작은 손이 내 손을 놓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엄마, 빨리 와. 나는 약속했다. 그래, 하준아. 엄마가 이겨줄게. 법정 안.
준호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피고 측의 자금 유용 증거입니다. 오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가족 재판과 관련이 내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에 원고의 배신은 가정 붕괴의 원인입니다. 피고의 어머니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아들의 결혼 생활을 압박한 결과죠.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지은아, 왜 이렇게까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를 봤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오빠, 내가 먼저 시작했어. 수연 씨와의 사진, 메시지. 다 증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그 계집애가 유혹한 거야. 우리 집을 노린 거지?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판사가 진정시켰다. 증언하세요. 김지은 씨, 나는 마이크 앞으로 나아갔다. 저는 결혼 후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압박으로 남편은 저를 무시했고 결국 외도를 했어요. 친자 검사는 그 증거. 하준이는 제 실수지만 남편의 배신만큼의 죄는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실수. 그건 복수였다. 하지만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였다. 재판 중간 수연이 증인으로 불렸다. 그녀는 울면서 증언했다. 준호 씨가 저를 이용했어요. 회사 프로젝트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돈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전현희. 배신자. 경찰이 그녀를 제지했다. 그 순간 내 가슴에 쾌감이 스쳤다. 복수. 이게 바로 그 맛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가 복도에서 나를 기다렸다. 지은아, 미안해. 모든 걸 돌려줄게. 나는 그의 가슴을 밀쳤다. 늦었어. 이제 내 차례야. 회사, 어머니, 모든 게 무너질 거야. 그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하준이만. 봐줄래. 나는 웃었다. 하준이는 내 거야. 내 혈통이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하준이를 안았다. 그의 따뜻함이 내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밤이 되자 악몽이 왔다. 시어머니의 얼굴, 준호의 눈물.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었다. 나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다음 주 언론이 달려들었다. 대형 건설사 상속자, 자금 유용 스캔들 헤드라인이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그는 내게 전화했다. 지은아, 도와줘. 우리 다시.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프리랜서 작가 일. 하지만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진짜 아버지를 찾아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하준이의 진짜 아버지? 그 비서. 그는 이미 자살했다. 내가 돈을 주고 떠나게 했지만 그는 견디지 못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복수, 이게 과연 공평한가? 나는 거리를 걸었다. 홍대 거리,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나도 예전엔 그랬다. 준호를 만난 대학 시절. 순수한 사랑. 이제는 나는 카페에 앉아 글을 썼다. 내 이야기. 출판을 준비했다. 배신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나의 무기였다. 준호가 나타났다. 문 앞에서. 지은아, 책 소식 들었어. 제발, 그만해.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막았다. 하준이를 봐해. 내가 망치면 아이가. 나는 소리쳤다. 내가 망친 거야. 내 어머니가. 그는 울었다. 알아. 나도 피해자야. 어머니의 압박으로. 그 순간
동정심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늦었어. 문이 닫혔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복수의 끝은 고독이었다. 책이 출간됐다. 서점 선반에 내 이름이 빛났다. 대신에 대가 한 여자의 복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TV에 나갔다. 왜 이 이야기를 쓰셨어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배신당한 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청률이 폭발했다. 준호의 회사 잔재가 흔들렸다. 주주들이 등을 돌렸다. 시어머니가 퇴원 후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 꽃다발. 지은아, 용서해줘.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차를 따랐다. 어머니, 왜요? 이제 와서. 그녀가 울었다. 내가 준호의 아버지를 죽였어. 돈 때문에. 충격. 그녀의 고백. 회사 빚을 메우려다. 사고로 나는 얼어붙었다. 그럼 준호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알아. 그래서 너를 무시한 거야? 죄책감으로 퍼즐이 맞춰졌다. 준호 이외에도 나에 대한 냉대. 모든 게 시어머니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그 고백을 녹음했어요. 법정에서 쓸게요. 그녀가 무너졌다. 제발. 가족을 지켜줘. 나는 웃었다. 가족. 당신들이 파괴한 거예요. 그녀를 돌려보낸 후 나는 하준이와 공원에 갔다. 봄바람이 불었다. 하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 마음은 갈등으로 찢어졌다. 복수 vs 용서. 어떤 게 진짜 공평일까? 준호가 다시 왔다. 이번엔 하준이를 데리고 싶다고. 아이를 봐야 해. 나는 허락했다. 공원에서 하준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준호의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아들아. 나는 멀리서 봤다. 그 장면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단을 내렸다. 부분적인 화해. 준호야, 회사를 살려. 하지만 이혼은 무효로. 그는 놀랐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이를 위해. 하지만 내 어머니는? 벌받아야 해. 우리는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진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론이 우리 화해를 보도했다. 스캔들 부부, 재결합. 하지만 뒤에서는 내가 움직였다. 시어머니의 과거 사건을 파헤쳤다. 아버지의 사고는 살인이었다. 증거를 모아 경찰에. 그녀가 체포됐다. 지은아. 배신자. 그녀의 외침이 법정에 울렸다. 준호가 나를 원망했다. 왜 어머니를? 나는 대답했다. 공평하게. 내가 나한테 한 대로. 그는 떠났다. 수연과 함께. 이번엔 진심으로. 나는 홀로 남았다. 책 판매가 폭발했다. 부가 생겼다. 하준이와 새삼. 하지만 밤마다 후회가 찾아왔다. 복수는 승리지만 빈 껍데기였다. 어느 날 익명의 전화. 내 복수는 성공했어. 하지만 내 비밀도 드러날 거야. 하준이의 아버지. 그 비서의 가족. 나는 떨었다.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체포된 시어머니의 재판이 열렸다. 이번엔 그녀가 피고석에.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녀는 남편을 죽였습니다. 돈을 위해. 증거, 녹음, 서류. 그녀가 소리쳤다. 지은아, 내가 날 죽이려 해. 판사가 제지했다. 준호는 자리에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포기했다. 재판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당신의 복수 후회되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후회. 이게 정의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정의. 아니,
그냥 분노의 발산. 하준이가 병이 났다. 고열, 병원에서 나는 기도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준호가 달려왔다. 지은아, 내가 그는 하준이를 안았다. 그 장면에서 옛사랑이 되살아났다. 오빠, 미안해 우리는 울었다. 어머니의 판결, 무기징역. 그녀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용서해. 내가 이겼어, 나는 찢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녀도 피해자일까? 가부장제의 희생양. 새로운 위협. 비서의 아내가 찾아왔다. 당신 때문에 남편이 죽었어. 그녀의 눈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하준이가 내 남편의 아들이야. 나는 고백했다. 맞아요. 복수였어요. 그녀가 칼을 꺼냈다. 죽여버릴 거야. 그 순간 준호가 막아섰다. 그만해. 싸움 끝에 그녀는 체포됐다. 준호가 나를 안았다. 이제 끝내자. 우리 셋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책 2권을 썼다. 용서의 대가, 이번엔 내 갈등? 베스트셀러. 나는 강연 여행을 다녔다. 전국, 복수는 독, 용서는 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나는 아직 독을 마시고 있었다. 하준이의 5번째 생일, 준호와 함께 파티. 웃음소리. 하지만 문 두드림. 익명의 남자. 하준이의 진짜 혈통. 공개할까? 그는 비서의 오빠. 증거를 쥐고 있었다. 돈을 내놔. 아니면. 나는 돈을 줬다. 하지만 그는 배신했다. 언론의 유출. 배신의 여주인공. 또 다른 불륜, 스캔들 재점화. 준호가 떠났다. 이제 못 참아. 홀로 남은 나는 무너졌다. 하준이를 안고 울었다. 복수, 이게 끝인가? 스캔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TV, 신문, SNS. 김지은, 연쇄 배신자, 나는 집에 틀어박혔다. 하준이는 전마 왜? 물었다. 나는 웃었다. 엄마가 나빠. 준호의 전화. 지은아, 돌아와. 싸워보자. 그는 모든 걸 용서했다. 내 복수, 이해해. 나도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재회했다. 작은 식사. 미안해. 나도. 하지만 위협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돈을 더 요구했다. 나는 함정을 팠다. 경찰과 함께. 그의 집 습격. 체포. 내 인생 끝났어. 그는 웃었다. 이미 끝났어. 내 책 덕에. 그의 말뜻. 그는 팬이었다. 복수를 응원하다가 돈에 눈 멀었다. 아이러니. 모든 게 끝났다. 시어머니의 최후 편지. 감옥에서. 지은아, 나처럼 되지 마. 용서가 진짜 복수야. 그녀는 자살했다. 소식 듣고 나는 울었다. 어머니. 준호와 나는 이혼 대신 새 출발. 상담소, 가족 치료. 하준이는 행복했다. 아빠, 엄마 사랑해. 1년 후, 나는 새로운 책, 재탄생의 대가, 이번엔 희망. 베스트셀러. 강연에서 배신은 끝나지 않지만 사랑은 재생한다. 서울의 밤, 우리 셋, 공원 벤치. 하준이 잠든 채 준호가 내 손 잡았다. 고마워, 지은아. 나는 속삭였다. 공평하게, 우리 끝까지.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 그게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강하게, 사랑으로.